우리는 밤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곤 하죠. 바로 꿈이라는 신비로운 공간인데요. 그 수많은 꿈 속에서도 유독 우리를 사로잡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이죠. 잔잔하게 빛나는 호수부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파도, 목마름을 해소해줄 맑게 솟아나는 샘물부터 때로는 탁하게 흐르는 강물까지 꿈속의 물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예로부터 인류는 이 물이 등장하는 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단순히 잠결의 환상이 아니라 어떤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어왔던 거죠. 꿈 해몽은 그저 막연한 미신이나 재미로 치부할 수만은 없답니다. 사실은 인류의 무의식과 오랜 문화, 그리고 복잡한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상징체계와 깊이 맞닿아 있거든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꿈의 심오한 세계,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미친 놀라운 영향력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꿈속의 물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과 행동, 나아가 역사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쳐왔는지 다각도로 탐구하며 어쩌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지도 모르죠. 이 흥미진진한 지적 탐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꿈은 잠든 동안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드라마와 같죠. 때로는 현실처럼 생생하고 때로는 상상조차 어려운 기묘한 이야기들을 펼쳐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은 인류 역사와 문화 속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왜 하필 물일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거대한 홍수나 해일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중적 속성을 지녔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꿈속 물의 다층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고대인들은 동굴 벽화에 물의 이미지를 새기거나 중요한 의식에서 물을 사용하여 삶과 죽음, 재생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물 한 방울, 혹은 망망대해가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그 의미를 깊이 탐색해 볼까요? 아주 먼 옛날, 고대 문명 속 사람들은 꿈을 신의 계시나 미래의 예고편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물이 등장하는 꿈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왕이 물꿈을 꾸면 그 해석을 점성술사에게 맡겨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물이 넘치는 꿈은 풍년을, 탁한 물은 재앙을 예고한다고 믿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에 꿈 해몽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는데 나일강의 범람처럼 물이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때로는 역병이나 죽음과 같은 재앙을 예고하는 징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도 물은 음양의 조화, 생명의 흐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져 꿈속의 물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태몽이라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존재하죠. 아이를 갖기 전 혹은 임신 중에 꾸는 꿈, 그 중에서도 용이 물에서 힘차게 솟아오르거나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꿈은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를 낳을 징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왕실에서 꾸었던 태몽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물 관련 꿈은 왕세자의 탄생을 예고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륭을 점치는데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꿈속의 물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 개인의 삶과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연결고리, 그 시작이 바로 물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꿈속의 물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 개인의 삶과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연결고리, 그 시작이 바로 물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신비로운 물결을 해석하려는 노력은 비단 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세기 들어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기 시작한 현대 심리학자들은 꿈속의 물에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부여했으니까요. 먼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향하는 왕도라고 표현하며 꿈속에 물이 억압된 감정이나 숨겨진 욕망,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꿈에서 물이 흘러내리거나 넘쳐나는 모습은 개인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분출을 상징하며
때로는 성적인 에너지나 생명의 원초적인 힘을 은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죠. 마치 댐에 갇힌 물이 압력을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듯 우리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현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칼 융은 물을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에게 물은 인류 공통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거대한 심연과 같았죠. 꿈속의 바다나 강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생명의 근원적인 힘, 정신의 정화, 혹은 잠재된 변화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고대 신화나 종교에서 물이 지닌 의미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며 꿈속의 물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상징체계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대인들이 물꿈에서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보았던 것처럼 융 또한 물이 지닌 이중적인 속성, 즉 창조와 파괴, 정화와 혼란의 의미를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궈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심리학은 고대인들의 직관적인 해석에 과학적인 통찰을 더하여 꿈속의 물이 우리 내면 세계에 얼마나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주었죠.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것을 넘어 자아를 이해하고 정신을 치유하는 중요한 도구로 꿈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적 해석은 과연 학문적인 이론으로만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꿈속의 물에 대한 이해는 때로는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물꿈 해석이 현실에 미친 영향, 즉 운명의 변곡점들 말이죠.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꿈속의 물이 단순한 환상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는 꿈에서 맑은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대규모 수리시설 건설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탁하고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꿈을 꾼 후에는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거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하죠. 이것은 비단 정치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들은 꿈속에서 마주한 신비로운 물의 이미지를 통해 평생을 바칠 예술혼을 일깨우는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폭포의 웅장함, 잔잔한 호수의 고요함, 혹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의 심연이 그들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불후의 명작으로 탄생했죠. 평범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본 이는 새로운 사업에 과감히 도전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반대로 거대한 해일에 휩쓸리는 꿈을 꾼 후에는 위험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 자체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꿈속의 물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가 현실 세계의 파동을 일으켜 운명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이죠. 꿈은 우리에게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나침반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물은 이처럼 인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섬세하게 조각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꿈속에서 마주한 물의 형상들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 현실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었죠. 예를 들어 한 건축가는 꿈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자신이 설계하던 건물의 중앙에 시원하게 뻗어오르는 분수를 배치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생명력 넘치는 물의 기운을 담아내며 도시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게 되었죠. 또 다른 사업가는 꿈에서 굽이치는 강물에 휩쓸려가는 듯한 불안감을 느낀 후 자신이 추진하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꿈속의 경고를 심상치 않게 여긴 그는 면밀한 분석 끝에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를 발견했고 결국 투자 철회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덕분에 그는 파산의 위기를 모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꿈속에 물이 던지는 메시지는 때로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때로는 현실적 위기를 피하는 날카로운 지혜로 작용하며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결국
꿈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꿈속에서 본 물의 모습에 대한 인간의 깊이 있는 해석과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선택과 행동이 현실 세계의 파동을 일으켜 마치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듯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꿈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견하는 초자연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강력한 조언자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물의 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통찰력을 깨우고 현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꿈속의 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왔는지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비로운 고대 문명 속에서 물꿈이 어떻게 해석되고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융 같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물을 무의식과 감정의 상징으로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말이죠. 또한 이러한 해석이 개인의 중요한 결정과 사회적 흐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명의 변곡점을 만들어냈던 사례들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꿈속의 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세계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열쇠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속의 물은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나아가 현실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온 강력한 매개체였던 거죠. 마치 깊은 바닷속 해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물의 이미지는 현실의 흐름을 미묘하게 조각해왔던 것입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죠. 이처럼 꿈속의 물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인류가 스스로의 존재와 미래를 탐색하려 했던 가장 근원적인 시도이자 그 시도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온 놀라운 지점이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 물꿈은 인간 내면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의 현실이 만나는 신비로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계의 의미를 끊임없이 다시 그려나가며 삶의 방향을 조율해왔던 것이죠. 꿈속의 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꿈속의 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인류의 무의식, 역사, 문화가 얽혀있는 거대한 상징이자 때로는 현실의 운명을 움직이는 미묘한 힘으로 작용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미래를 탐색하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와 지혜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에 흐르는 이 물결 같은 이야기는 과연 또 어떤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탐험해보자. 지난 시간 꿈속의 물이 단순히 우리의 상상 속 환영이 아니라 인류의 무의식과 깊은 역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얽혀있는 거대한 상징이자 때로는 현실의 운명을 미묘하게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해왔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탐색하려는 인간 본연의 깊은 욕구와 지혜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에 흐르는 이 물결 같은 이야기는 과연 또 어떤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꿈속의 물에 대한 해석은 때로 단순한 믿음을 넘어 실제로 개인의 중요한 선택이나 사회적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가는 꿈에서 맑고 투명한 물이 가득한 샘물을 발견하는 비전을 보고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결국 혁신적인 성공으로 이어져 당시 산업계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대 부족의 지도자가 꿈속에서 거대한 해일이 마을을 덮치는 모습을 보고 미리 주민들을 높은 지대로 대피시켜 대재앙을 피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꿈속물의 해석은 단순한 예지몽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의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꿈 자체의 초자연적인 힘보다는 꿈의 해석을 통해 인간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발휘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죠.
꿈에서 영감을 받아 위대한 예술 작품을 창조한 화가나 작가들, 혹은 몽상을 통해 복잡한 과학적 난제를 해결한 학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꿈의 해석이 현실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꿈속의 물은 때로는 직관의 형태로, 때로는 경고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삶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본다면 꿈속의 물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세계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상징성은 꿈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죠.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깊이를 탐색하고 융이 집단 무의식의 원형을 이야기했듯 꿈속의 물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물결처럼 흐르며 우리의 길을 안내하듯 삶의 방향과 운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나아가 현실 세계에까지 섬세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꿈속의 물은 단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존재와 미지의 미래를 이해하려 했던 가장 근원적이고 위대한 시도였죠. 그리고 그 시도는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의 크고 작은 흐름을 만들어내며 역사를 움직여왔습니다. 궁극적으로 물꿈은 인간 내면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의 현실이 만나는 그 신비로운 경계에 흐르는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경계에서 자신과 세계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며 더 깊은 통찰을 얻고 삶의 지혜를 발견해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꿈속의 물이 단순한 환상을 넘어 인류의 무의식과 유구한 역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얽혀있는 거대한 상징임을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운명마저 미묘하게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미지의 미래를 탐색하려는 인간 본연의 깊은 열망과 지혜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혹은 거세게 흐르는 이 물결 같은 이야기가 과연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이제는 그 다음 여정을 기대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